그 남자가 발견된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새벽이었대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눈을 뜬 그는 자기 이름을 몰랐습니다. 나이를 묻자 고개를 저었고 주소를 묻자 입술만 떨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은요. 질문이 이어질수록 남자는 점점 더 창백해졌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지문을 조회해도 나오지 않았고 실종자 명단에도 없었고 가지고 있던 물건이라고는 젖은 코트 한 벌과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찢어진 기차표 한 장뿐이었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찍혀 있었지만 출발지는 비어 있었대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요. 의사들은 처음엔 단순한 기억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해리성 둔주일 수 있다고 말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특정한 암호를 읽을 수 있었고 한 번도 배운 적 없다고 말한 언어로 잠꼬대를 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꼭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야기를 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의 마지막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 처음 그가 발견된 장소가 아니라 그가 사라진 뒤 발견된 낡은 녹음기 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녹음기에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대요. 지친 목소리로요. 내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야. 누가 내 기억을 가져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를 치료했던 의사 한 명도 며칠 뒤부터 그 남자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경과 맥락 2004년 8월 31일 새벽 5시쯤 미국 조지아주 리치먼드 힐의 함버거킹 뒤편에서 한 남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옷도 신분증도 없었대요. 쓰레기통 근처에 쓰러져 있었고 몸에는 심한 햇볕 화상과 붉은 개미에게 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움푹 팬 상처도 있었다고 해요. 병원은 그를 처음에 버거킹 도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남자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희미하게 떠오른 이름 하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철자는 평범한 벤자민이 아니라 베니어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을 하나 골랐습니다. 병원에서 붙인 비. 나는 임시 이름을 보고 벤자먼 카일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만든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름이 없다는 건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신분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은행 계좌도 만들기 어렵고
사회보장번호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벤자먼 카일은 한동안 보호소와 병원을 오가며 살았다고 합니다. 2007년 애틀랜타의 심리학자 제이슨 A. 킹은 그에게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인디애나폴리스의 거리와 건물은 묘하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솔저스 앤 세일러스 모뉴먼트, 시내의 우러스 매장, 인디애나 극장, 어린 시절 먹었던 싸구려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가격까지 떠올렸다고 해요. 또 하나의 조각은 콜로라도 볼더였습니다. 그는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 근처의 식당과 극장, 플레사이언스 산맥의 풍경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마치 지도는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 길을 걸었던 자기 자신만 지워진 것처럼요. 2015년이 되어서야 유전 계보 분석을 통해 그의 진짜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1948년 8월 29일 인디애나주 라피엣에서 태어난 윌리엄 버지스 파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따라가 보니 그는 이미 1976년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사라졌던 사람이었대요. 가족은 실종 신고까지 했고 이후 그는 콜로라도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3년 이후부터 2004년 조지아의 버거킹 뒤편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약 20년의 시간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는 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요? 잊고 싶었던 걸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억을 잃은 지 열흘째 되던 밤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복도 끝에 있던 오래된 피아노에서 누군가 아주 낮은 음으로 같은 멜로디를 반복해서 치고 있었대요. 간호사가 가보니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모두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딱 한 소절을 치고 나면 그는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울었어요. 두 번째 일은 그 다음 날 벌어졌대요. 경찰이 그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열쇠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열쇠를 보자마자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주소도 모르는 채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강가 쪽으로 가주세요. 다리 지나서 빨간 우체통 있는 곳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정말 낡은 개인 보관함이 있었고 열쇠가 딱 맞았다고 합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대요. 사진 속에는 그 남자와 처음 보는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여자를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녹음기를 재생하자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나를 잊게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몸은 기억할 거예요. 그 순간 병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외상 후 기억 상실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설명이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대요.
그는 이름도, 부모도, 자신의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의 길만은 잠든 사람처럼 정확히 찾아간 겁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더 이상했습니다. 비가 오던 새벽. 그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CCTV를 따라가 보니 그는 한참을 걸어 작은 납골당 앞에 멈춰 섰대요. 그리고 어떤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녀는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대요. 더 이상한 건 그 남자는 그녀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연인도, 가족도, 동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는 흔적이 없었대요. 하지만 납골당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달 같은 날 오셨어요. 마른 거에 안 했고요. 그냥 꽃만 두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가 잃어버린 건 모든 기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머리가 지워버린 기억을 마음이 붙잡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잊었고, 얼굴도 잊었고, 왜 사랑했는지도 잊었지만 슬픔만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남자는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진을 봐도 낯설고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 오는 날이면 혼자 창밖을 오래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한대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억은 때로 사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기록도, 진단서도, 주변 사람의 증언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감각 하나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대요.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끝까지 무언가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클라이맥스. 가족들은 마지막 확인을 하려고 했대요. 그가 기억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들렀다는 오래된 사진관이 있었는데요. 이미 문을 닫은 지 12년이나 된 고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셔터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대요.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벽 한쪽에는 그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그리고 가족들도 처음 보는 사진들까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사진마다 날짜가 달랐대요. 분명 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전혀 변하지 않은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모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남자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의 과거를 조작하고 있었다고요. 첫 번째 반전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라고 주장하던 여자는 실제 아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도 혼인기록상으로도 두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었대요.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고 7년 전부터 그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대요. 책상 아래 금고에서 오래된 녹음기가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어 있었대요.
아주 또렷하게. 아주 차분하게요. 내가 또 잊어버렸다면? 이걸 틀어줘.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다. 여기서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멈췄대요.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기억을 버린 것이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14년 전 어린 딸을 잃은 뒤로 매일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다고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젓던 얼굴. 작은 운동화 한 짝까지요. 심리치료도 받았고, 약도 먹었고, 입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기억은 희미해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대요. 보통 사람의 기억은 낡아가는데 그의 기억은 매일 새로 찍은 영상처럼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연구팀을 찾아갔대요. 외상 기억을 약화시키는 비공식 실험.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치료였다고 합니다. 실험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였대요. 딸에 대한 기억만 지우려 했는데 그 기억과 연결된 모든 것이 같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딸의 얼굴을 지우자. 딸을 안고 있던 자신의 손이 사라졌고 그 손을 지우자. 그날 입었던 옷이 사라졌고 그 옷을 지우자. 그날 아침 아내가 끓여준 국 냄새까지 사라졌대요. 기억은 따로 보관된 서랍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를 꺼내면 그 옆에 묶여있던 인생 전체가 같이 딸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걸 알고도 멈추지 않았대요. 녹음기 속 남자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잊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그 아이가 없는 세상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때 경찰이 사진관 안쪽 암실을 열었대요. 그곳에는 수백 장의 메모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강도윤. 나는 43. 나는 커피를 싫어한다. 나는 비 오는 날을 무서워한다. 나는 딸이 있었다. 딸의 이름은 그 마지막 줄은 전부 찢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대요. 여기까지 잊으면 사라진다. 그제야 모두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매번 기억을 잃고 거리에서 발견된 건 병 때문이 아니었대요. 누군가에게 당한 것도 아니었대요. 그는 몇 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기억을 잃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녹음에는 더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걸 듣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공한 거다. 녹음기에서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대요. 기쁜 웃음도 아니고 미친 웃음도 아니고 정말 오래 울고 난 사람이 겨우 숨을 내쉬는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하지만 이상하지. 다 잊었는데도 아직 슬프다.
마무리. 그 사람은 끝내 잃어버린 기억을 전부 되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억이 없는 그는 오히려 전보다 더 다정했고, 더 조용했고, 가끔은 자신이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렸대요. 마치 기억은 사라졌지만, 몸 어딘가에 남은 감정만은 지워지지 않은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도 매일 조금씩 잊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제의 두려움, 오래된 약속, 누군가에게 했던 말.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을 때, 지금의 내가 정말 어제의 나와 같은 사람인지 묻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죠.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괴담 라디오 16화에서는 잠들 때마다 다른 사람의 하루를 대신 살게 된 남자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기억이 모두 사라져도 그 사람이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조용한 밤의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았다면? 언태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